안녕하십니까. 초단편 소설 작가 김동식입니다. 이번 6강 초단편 소설 쓰는 3단계 중에 두 번째 단계 살붙이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살붙이기라고 이름을 붙이긴 했지만 사실은 직감적으로 막 덕지덕지 살을 붙여나가는 느낌이라서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고, 흔히는 이 단계를 뭐 줄거리를 짠다, 계율을 짠다, 뭐 전개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 특히 콘티 이런 것을 하는 게 이 단계. 이 단계에서 사실 콘티까지는 다 완성을 해야 되는 단계라서 가장 많은 시간이 들이는 단계죠. 살붙이기의 방법은 첫 번째, 착상 단계에서 우리가 즐겁게 이제 소재 찾고 해서 그 한 줄의 문구를 만들었죠. 이거 재밌을 것 같다. 뒷내용 궁금하다. 그 뒷내용을 이제 본격적으로 책임질 건데, 한 줄에 만들었던 문구를 상단에 딱 걸어놓고 이 문구, 이 착상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 수 있는지 끊임없이 모든 경우의 수를 하나하나 이제 써내려 가보는 이 단계가 바로 이 두 번째 살붙이기 단계입니다. 3단계 중에 이 단계가 제일 힘든 이유는 이거는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글쓰기, 원고 작업계의 노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이 없는 게, 왜냐하면 경우의 수는 무한히 떠올라요. 내가 그렇게 떠올릴 생각만 있다면. 며칠 동안 계속 떠오를 수도 있어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안 떠오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착상을 조금만 비틀어도 또 계속 떠올라요. 착상의 시대상을 뭐 우주시대로 바꿔본다거나 그럼 쭉쭉 또 떠오르고, 이 착상에 어떤 캐릭터를 한번 또 넣어본다고 하면 또 떠오르고,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이게 무한히 떠오르기 때문에 끝이 없이 힘들게 하는데, 솔직히 쓰다 보면은 지쳐서 저도 약간 타협하게 돼요. 이쯤 되면 많이 썼다, 이 정도만 해도 이야기 쓰는 데는 충분하다고 저도 이제 타협하게 되는데, 근데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이게 글에 도움이 된다는 건 제가 알아요. 확실하게. 부지런하신 분은 정말 많이 빽빽하게 경우의 수를 많이 쓰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럼 왜 이 경우의 수, 이 착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들이 일어날까 하는 그 생각들을 많이 써내려가는 게 중요하냐면은, 비유하자면 영화 시나리오의 그 촬영 씬 넘버를 하나씩 늘려가는 느낌이에요. 그럼 가지고 있는 씬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화는 풍성해지잖아요. 이야기도 마찬가지로 이 씬을 많이 갖고 있으면은 이야기가 굉장히 풍성해지고 장면들이 생동감이 있게 되고, 또 독자 입장에서 읽는 맛이 나고, 그래서 되게 좋고,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경우의 수를 써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정해서 메인 전개로 진행해 나가게 되거든요. 많이 쓰면은 메인 전개가 되게 많이 나와요. 가지를 뻗어나갈 수 있는 메인 전개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왔을 때 이 두 개를 섞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런 느낌으로 갔다가 갑자기 다른 전개가 섞여드는 순간 의외성이 생기는 거예요. 변주로 이제 확장성이 굉장히 넓어지는 거죠. 독자 입장에서도 이건 내가 흔히 보던 그런 전개네 하고 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다른 전개가 나오는 순간 뭐지 하고 즐거움, 재미를 느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쓰는 작업은 많이 쓰면 정말 좋죠. 그럼 어떤 것을 메인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중심 가지로 이렇게 뻗어나갈 것인가, 기둥으로. 이 메인을 정하는 기준, 이 기준은 사실 이 작업을 하고 있는 제가 가장 잘 알아요. 이걸 딱 작업을 하다 보면은 뒷내용이 자꾸 생각나는 전개가 있어요. 경우의 수가. 내가 막 뒷내용이 자꾸 생각나서 쓰고 싶어요. 이 경우의 수 쓰는 노동을 그만하고 바로 이제 따라가고 싶어져요. 그러니까 이런 게 보이니까 기준은 뒷내용이 자꾸 생각나는 무언가를 메인으로 해야겠다 하시면 되고, 그럼 메인으로 했을 때 조금 메인급이 아닌 다른 경우의 수들은 버리는가 하면 아닙니다. 모든 것은 하나의 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 씬으로서 기능하게 되죠. 그 메인 전개에 붙어서. 물론 버려지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건 뭐 아까워하는 건 좀 그렇잖아요. 하나의 작품을 만드는 행동에서 내가 들인 품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을 겁니다. 객관적으로 봤을 때. 경우의 수 한 줄 쓰는 것 정도는 몇 초, 몇 분 만에 한 거고, 또 이것이 훈련이에요. 이런 것들 많이 쌓이면은 사실 솔직히 다른 착상을 하게 됐을 때도 활용할 수 있는 나의 그 능력치를 넓히는, 그 기술력을 넓히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걸 지금은 버리지만 나중에 딴 것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끼지 말고 쉽게 버리셔도 돼요. 그러니까 억지로 넣는 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걸 넣을 거기 때문에 이것의 지면을 많이 할애해 줄 거야. 이건 좀 주의하셔야 돼요. 내가 넣을 거, 넣지 않을 걸 이제 분류를 한 다음에 넣을 것도 이제 넣기 시작할 건데,
이건 내가 넣기로 했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정도 분량을 챙겨가야 돼. 이런 생각은 안 돼요. 경우의 수를 넣는다는 건 되게 가볍게 끝날 때가 오히려 더 많아요. 어느 정도냐면 그냥 한 줄의 문구 정도? 근데 한 줄의 문구 정도만 들어가도 독자분들 입장에서 되게 맛깔 나거든요. 그러니까 한 줄의 문장이 독자에게 읽는 맛을 느끼게 해주는 이 정도 느낌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좋고, 그것을 또 많이 어느 정도 많이 묘사해줘야 된다, 신경 써줘야 된다, 이런 부담 없이 그냥 가볍게 하시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경우의 수 작업에서 이제 꿀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변인에게 물어보세요. 뒷내용이 궁금해지면 어떤 착상을 우리가 만들어냈잖아요. 이거 되게 흥미로울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는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도 흥미로워요. 이 착상이. 친구나 가족, 뭐 형이나 누나나 동생이나 엄마나 부모, 아버지나 물어보는 거. 이런 착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아 하고 물어보면은 의외로 정말 신선한 생각들이 막 돌아와요.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경우의 수가 막 돌아와요. 이게 뭔가 나보다 좀 더 창작력이 뛰어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죠. 이거는 글쓰기를 원래 좋아했던 사람이나 좋아하지 않았던 사람이나 똑같은 퀄리티의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와요. 이건 사실은 인간의 뇌 구조 자체가 사각지대가 있잖아요. 사각지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이제 남들이 팍팍 생각해서 알려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런 면에서 내가 오늘 경우의 수를 쓰고 안 떠오를 때 약간 좀 놓고 잊고 다음날 새로 해도 또 새로운 게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뇌가 되게 단순하기 때문에 그런 지점은 좀 신경 쓰시면서 많이 하시면 좋고, 그리고 이게 또 물어보는 게 좋은 이유가, 이걸 왜 꿀팁이라고 제가 추천드렸냐면 이걸 물어보면은 재밌어요. 이게 재밌고 대화거리가 돼요. 친구들끼리 만나서 할 얘기 없을 때 이거 하면은 취향에 따라 관심이 없을 수도 있지만, 이거 관심 있는 친구는 되게 즐거운 대화를 막 하게 되고, 야, 너 그거 말도 안 된다 막 이런 생각으로 막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 즐겁게 살기 위해서 재밌게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재밌게 즐길 수 있고 재밌게 놀이처럼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이렇게 막 하고 물어보고 하면서 알아내는 건 되게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알아내면은 말해 주셔야 될 건 있긴 있어요. 저작권은 내가 가진다고. 착상을 했을 때 가끔, 야, 그럼 나도 뭐 저작권 주는 거야? 뭐 잘 되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단호하게, 아니야. 착상은 그냥 누구나 하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니까 너 이름 넣어줄게. 등장인물 이름 네 이름으로 해줄게. 이 정도? 그 정도 하셔도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게 잘 되면은 밥 한 번 사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러니까 저작권은 내가 가진다는 걸 미리 공지하시길 바랍니다. 경우의 수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다. 아까 이제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로만 하면 되게 막연할 수 있으니까 제가 직접적인 예시를 들어가면서 실제로 경우의 수는 어떻게 작업을 하는 것인가 보여드릴게요. 내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무작위로 남의 집 냉장고가 나온다. 이 소재. 그럼 이걸 제가 상단에 저희가 딱 걸어놨다고 쳐요. 그 한 줄의 문구, 착상, 흥미로운 어떤 경우의 수가 펼쳐질 수 있는가 하나하나 써내려 가보겠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당연히 안에 있는 걸 빼먹는 거죠. 왜냐하면 안 들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빼먹는 모습, 이거 당연히 먼저 떠오르는 그 전개 경우죠.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게 있다면은 빼먹기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넣을 수도 있잖아요. 집에 있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거예요. 음식물 쓰레기 같은 거 막 넣고 닫고, 열고 넣고 닫고, 이것도 가능하죠. 아니면 뭐 그 다음 떠오르는 건 내가 아예 들어가 보는 건 어떨까? 내가 들어가서 문 닫고 나오면 내가 그 집으로 이동하나, 순간 이동하나, 이런 일도 어쩌면 일어날 수 있죠. 아니면 아까 그 빼먹는 것에서 좀 더 발전시켜서 내가 즐겁게 빼먹다가 유통기한 지난 걸 잘못 먹어서 탈나는 거, 이거 일어날 수 있죠. 아니면은 거기는 딱 페트는 보리차로 돼 있어서 보리차를 먹었는데 보리차가 아니라 간장이었다. 뭐 이런 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이런 장면. 아니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많이 냉장고에서 꼭 음식이 아닌 걸 발견할 때 있잖아요. 냉장고 열었는데 리모컨 나온다. 와, 이 집 건망증 대단하네. 또 냉장고 열었는데 핸드폰이 나와. 핸드폰은 왜 여기 나왔지? 너무 열이 받아서 식으려고 넣어놨나? 근데 그 핸드폰이 막 울리는 것. 그러니까 하나의 경우의 수를 딱 떠올리면 그 경우의 수에서 조금 더 발전된 다음 스텝까지도 떠오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걸 딱딱딱 생각나는 대로 즉시 생각나는 대로 써주시면 좋아요. 아니면 또 내가 냉장고 딱 문을 열어서 냉장고에 기본적으로 가장 많은 게 반찬. 주인공이 이 반찬을 다 빼서 반찬집을 차리는 거. 재료비 안 들고 노동도 안 드는 그 반찬 가게, 이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반찬 가게 이름을 전국 8도의 반찬, 이런 식으로 해도 좋을 것 같고,
아니면 또 열었는데 냉장고 안에 5만 원권 다발들이. 이거 일어날 수 있잖아요. 영화적 상상력으로 보면 일어날 수 있잖아요. 냉장고 안에 돈다발이 가득 들어있는 어떤, 근데 그 돈다발에 뭔가 추적 장치가 있어서 내가 이거 빼서 썼다가 막 하는 이런 거 막 펼쳐지죠. 지금까지 경우의 수는 냉장고 안에 집중돼 있었죠. 그러니까 냉장고 안에서 집중하던 것에서 벗어나는 거죠. 내가 냉장고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냉장고가 점점 커지는 것, 혹은 점점 작아지는 것, 아니면 내가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뭔가 다른 게 열린다. 내가 냉장고 문을 연다는 행위에 집중해서 내가 열 때 다른 게 열린다. 이것도 일어날 수 있잖아요. 뭐 내가 냉장고 문 열면 현관문이 열린다거나 부장님의 머리 가발이 열린다거나 청와대 문이 열린다던가 이 얘기했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일어날 수 있고, 아니면 또 조금 음식을 벗어나서 내가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열고 아무 생각 없이 먹을 거 없나 하고 닫는 그 순간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막 뛰어가서 냉장고 안에 들어가서 다친 거예요. 이거 일어날 수 있는 전개죠. 그리고 나는 사랑하는 강아지를 찾아야 되고 다시 열었지만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어날 수 있는 일, 이 경우의 수는 생각하려고 하면 정말 끝도 없이 나와요. 그리고 이걸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다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메인으로 정할 것을 정해서 이제 진행해 나간다고 했는데, 돈다발이 가득한 걸 한번 메인으로 전개해서 진행해 나간다 했을 때 그 메인 전개는 주인공이 이걸 맨날 이용하다가 어느 날 깜짝 놀라 돈다발이 가득해서 막 넘어져서 깜짝 놀라는 장면이 먼저 생각나죠. 이 장면까지는 이야기가 쭉 써지죠. 그럼 여기서부터 이 돈다발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전개를 해나가는데, 이걸 쓸 때 메인 전개에 또 메인을 섞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떠올렸던 전개 중에 뭐 돈다발이 계속 나오는데 강아지를 잃어버린 것, 그걸 같이 쓴다면은 돈다발을 다 빼고 닫는 순간 독자의 입장에서는 야, 이제 이 돈다발로 이제 주인공이 뭔가 문제를 경험하거나 뭐 추적을 당한다거나 이런 걸 상상하고 있는데, 근데 갑자기 닫는 순간 내가 사랑하는 강아지가 들어가 버리고 실수로 다치는 두 가지 메인 전개가 합쳐지는 순간 이야기가 되게 흥미진진해지잖아요. 의외성이 생기잖아요. 제가 지금 당장 떠오르는 것은 주인공이 딜레마 상황을 겪을 거예요. 강아지의 목숨과 돈다발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아마 그렇게 진행될 것 같아요. 느낌에. 그때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할까? 독자들이 되게 궁금할 거 아니야. 저는 개인적으로 돈다발을 선택하는 주인공을 놓고 싶네요. 자극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메인 전개 진행해서 나가고, 메인 전개가 아닌 것들이 이제 메인급끼리 섞일 수 있고, 또 하나 메인급끼리 안 섞이면 다른 것들은 하나의 씬으로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 모든 이 경우의 수는 하나의 씬을 품고 있기 때문에 이걸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진짜 좋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경우의 수 작업을 떠올리는 걸 많이 하시길 되게 추천드려요. 글을 쓸 때 메모장에 글을 쓰는데 이제 초창기 단계에서는 제가 초반에는 그랬어요. 착산을 상단에 걸어놓고 경우의 수 작업을 다 했어요. 다 하고 이제 메인 전개가 나오면 이제부터 콘티 작업 이랬는데, 요즘은 대충 머릿속으로만 한 20개 정도 경우의 수를 떠올리고 그 다음에 콘티 작업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방법 추천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뇌가 그렇게 똑똑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20개만 좀 넘어가도 나 뭐 생각했었더라 이렇게 돼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기록하시면서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메인 경우의 수를 잡고 몇 단계를 가야 되는가, 개요를 짰을 때 몇 줄의 개요를 만들 것인가가 이게 정해진 건 없거든요. 제가 넘버를 붙여가면서 자주 하는데 그 콘티 작업을 넘버에 붙여서 하거든요. 콘티가 사실상 개요를 해나가는 거라고 치면 20번 내외로 초단편은 다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주인공 등장, 주인공이 어떤 냉장고를 통해 이득을 얻는다. 콘티를 짜는 거죠. 그게 사실은 경우의 수를 다 떠올리고 한 다음 단계가 콘티 짜는 거니까 한 20번 내외? 근데 소재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가끔 이 경우의 수 작업을 쓰다 보면은 이것도 재밌을 것 같고 이것도 재밌을 것 같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럼 나는 한 가지 착상으로 두 개의 소설을 쓸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저도 착상을 한 개만 했는데 이 경우의 수 작업하다가 소설 두 개 나온 적이 있어요. 이 경우의 수를 쓰는 작업을 하다 보면은 하나의 착상으로도 여러 개를 쓸 수 있는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많이 쓰는 건 절대적으로 이득일 수밖에 없죠. 근데 주의할 점은 내가 연재를 하는 사람이라면 이 연속으로 세 개를 썼다 쳐도 이거를 동시에 딱딱딱 올리는 걸 추천하지 않습니다. 시리즈가 아닌 이상. 예를 들어 제가 냉장고 했을 때 뭐 냉장고 반찬 떠올렸고 냉장고 공간 이동 개념적으로 두 가지를 떴다고 치면은 소재는 사실 냉장고라는 하나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텀을 두고 공개하세요. 첫 번째 거 올리고 이제 다른 것들 좀 쓰다가 또 올리고 이런 느낌. 왜냐면 연속으로 하면은 좀 티가 나잖아요. 공개된 공간에 글을 올리실 때는 매번 다른 느낌의 글을, 그러니까 이번에 이걸 했으면 다음엔 좀 다른 느낌인 게 좋아요. 저도 글 쓸 때 그 신경 썼거든요. 이번에 약간 좀 너무 스릴러 했으면 다음엔 약간 유머 코드 좀 섞인 유머 코드 했으면 또 이제 러브 쪽 이거 했으면 또 약간 다시 또 추리 이렇게 점점 약간 다른 색깔의 글을 이렇게 연재를 했고 연속으로 같은 느낌, 같은 색깔의 글을 연재하지 않았는데 이게 독자분들을 질리지 않게 이 작가는 이런 글만 쓴다 이런 느낌이 안 가게 하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마인드는 이렇게 많은 걸 쓰면 이렇게 다양하게 쓰다 보면은 이 중에 하나쯤은 당신의 취향이 맞겠지 이 생각으로 하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거는 얘기 들었습니다. 책을 냈을 때 이권이 가장 좀 별로라는 평이 많았어요. 왜 별로라는 평이 많았는가? 제 책 소설집 이권은 세상에서 가장 약한 요괴라고 요괴 시리즈를 다 집어넣은 거예요. 요괴 시리즈만 다 집어넣었더니 이것도 요괴 그 플롯, 이것도 요괴 플롯, 이것도 요괴 플롯 다 해서 초반에는 신선하고 재밌는데 뒤로 갈수록 이제 읽히고 눈에 보이고 뻔하고 해서 아 이것도 그렇구나. 이권이 좀 평가가 안 좋았거든요. 사실 제가 인터넷에 연재하던 당시에는 그 많은 요괴 시리즈가 몇 주 간격으로 띄엄띄엄 올라왔어요. 전 일부러 딱딱 연속으로 요괴 시리즈를 안 넣었어요. 지루할 테니까. 구조가 반복되면은 좀 그러실 테니까. 책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컨셉이 있기 때문에 컨셉에 맞춰서 이렇게 넣었는데 제가 가장 약간 좀 후회하는 게 그거죠. 그래서 이것은 좀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6강에서 이제 본격적인 살붙이기를 함께 배워보았는데 왕도가 없다는 걸 느끼셨을 겁니다. 이걸 부지런히 많이 하시길 바라며 이제 그 경우에서 떠올린 것들의 방향성을 잡아보는 시간 7강에서 뵙겠습니다.